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오늘 북한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요즘 북한의 식량 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개성에 아사자가 속출했다 그러더니 최근에는 평양에도 아사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 주민들에 대한 배급이 당 일꾼들을 제외하고는 중단됐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식량난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고난의 행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기 시작한 지 벌써 30년 가까이 되는데 왜 아직도 북한은 굶고 못 사는가? 북한은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전체가 노력을 해서 잘 살아야겠다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외부의 지원이나 원조 그런 것이 이제 충분히 있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그런 겁니다. 일반 회사도 CEO가 잘못 만나서 엉뚱한 데다 투자하면은 회사 망하는 거죠. 북한 주민이라고 왜 열심히 일 안 하겠습니까? 사회주의 국가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중국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고 특히 그 베트남에 가보면은 정말 베트남 국민들 열심히 일합니다. 그 노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왜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느냐? 시점서 보면 김정은 때문인데, 김정은이 이제 집권하고 나서 2012년 이후에 그가 하는 짓을 보면 자기 아버지 김정일보다도 더 못한 것 같다. 왜 뻘짓만 계속하냐?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제 나름대로 선택한 김정은의 뻘짓을 한번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일이 죽기 전서부터 평양 지역에 아파트 10만 호 건설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을 김정은이 이어서 계속 했는데 이게 주택난이 심각해서 집을 짓는 것도 있지만은 주택이 낡아서 어떤 재건축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 속사정을 보면 이 집을 지어서 팔아서 김정은이 돈을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건설 사업을 하면은 북한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속도전입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유급 인부들이 아니고 군인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을 동원하죠. 그리고 당연히 건설 장비도 부족하고 자재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2014년 5월 13일 날 평양 평천지구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3층 아파트니까 북한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고층 아파트죠. 완공 승인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완공된 상태라서 92세대가 안에 들어가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폭삭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 위에 사진에서 보시겠지만은 요 사진이 붕괴되기 전에 아파트 사진인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결국은 이게 붕괴돼서 요 옆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잔해만 남았습니다. 완전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아마 수백 명이 사상, 전부 다 죽진 않았겠죠. 수백 명이 사상당하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 책임자인 인민군 7총국장이 정치범 수용소를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기술자 4명이 총살당하고 했는데, 왜 이런 아파트 붕괴가 일어나느냐? 말씀드린 대로 속도전이다 하면서 돈도 안 주고 군인하고 학생들 동원하니까 일하겠습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장비도 부족하죠. 그 다음에 자재도 부족하죠. 그리고 이런 건설 현장에서는 관리자들이 그 자재를 빼돌린다고 합니다. 시멘트나 철근 같은 거를. 그러니 이제 부실 공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결국은 이거 다시 지으려면은 비용이 더 들겠죠. 그러니까 괜히 평양도 이런 고층 아파트가 있다. 그런 걸 폼재기 위해서 짓다가 이런 붕괴 사고가 일어나고, 또 당 간부가 주민들 앞에서
사과를 하는, 요 사진에 나와 있죠. 이렇게 사과를 하는 쪽팔리는 모습까지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참 저는 이런 무리한 건설 계획은 정말 뻘짓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평양 아파트, 특히 신축 아파트는 모두 정밀 안전 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보여주기식 그 건축물을 보면은 평양 유경 호텔이 생각이 나죠. 우리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건물인데 평양 시내에 있습니다. 101층의 높이가 한 330m. 그래서 어떤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었는데 이것이 이제 1987년에 착공됐다가 공사비가 부족해가지고 1989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 골조선 완성된 상태에서 상당 기간 방치돼 있었죠. 제가 이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적에도 이 유경 호텔을 멀리서 봤습니다. 정말 흉물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외장 공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만 겉에다 씌웠는데 여러분 건물이라는 게 들어가서 살려면 안에 내정 공사도 비용이 그만큼 들어가는 거죠. 뭐 고층 빌딩이니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를 다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전기 공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외관상 흉물은 면했는데 1987년에 착공된 건물이 그것도 뭐 혁명의 수도 평양에 건설해 놓고서는 23년 그러니까 36년 동안 완공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다 자원의 낭비죠. 그 다음에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이거 원산에서 남쪽에만 한 20km 떨어진 데 있다고 하는데 2013년 12월 31일 날 개장을 했죠. 이것도 김정은이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측 발표에 의하면 착공한 지 1년 만에 완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식령 속도전을 북한 주민들한테 굉장히 강조하고 선전했다고 그러죠. 요 왼쪽 사진을 보면 뭐 리프트도 있고 시설들도 돼 있고 뭐 스키 타는 사람들도 몇 명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이 개장하는 날 마식령 스키장을 김정은이 방문해서 자기가 혼자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2013년 12월 31일 날 개장됐다고 하는데 개장 후 2014년 1월에 데니스 로드맨이 여기를 방문했죠. 또 평양 주재 외교 사절들이 여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애초 이것을 세울 적에는 하루 평균 한 5천 명이 이용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북한 주민들 중에서 스키 타러 5천 명씩이나 매일 여기 가겠습니까? 결국은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커다란 스키장을 만든 건데 중국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일본 사람들이 여기 뭐 스키 타러 마식령까지 가겠습니까? 거기 그 관계자에 의하면 외국인 관계자에 의하면은 하루에 한 300명 정도는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중에도 입장료 25유로 그러니까 약 36,000원 정도 당시 환율로는 내고 스키를 탈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걸 지어놓고 2018년 그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했을 적에 우리도 스키장이 있고 평창서 여기서 가까우니까 공동 개최하자 뭐 이런 주장을 했겠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게 IOC가 그걸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이 스키장만 있으면 가서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니라 평창에서 거기까지 도로도 완비돼야 되고 또 프레스 센터도 갖춰야 되고 해외에 다 타전할 수 있는 통신 시설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스키장 하나 덜렁 가지고 동계올림픽 공동개최 운운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때문에 그 북한 지역의 대부분 공공시설을 폐쇄시키면서 이 마식령 스키장도 폐쇄를 시켰는데 지금 재개장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스키장만 덜렁 지으면 안 되고 이게 남북교류가 원활해지면은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를 갈 겁니다. 호기심에서라도. 그런데 그러려면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걸 하나 고려하지도 않고 강제 동원을 시켜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막대한 외자를 써서 스키장 시설을 갖춰놓고 오랫동안 그 폐쇄시켜놓고 있으니 그것도 돈만 헛쓴 거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속도전으로 이걸 지으면서 동원된 뭐 주민들, 학생들, 군인들이 뭐 그 사람들이 내가 여기 와서 스키 탈 일이 있겠냐, 뭐가 신이 나서 했겠습니까? 반감만 더 쌓였겠지요. 결국 엄청난 건설비만 날리고 그냥 김정은 자신이 리프트 타고 올라가는 사진만 외부에 보여준 꼴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서 폭파죠. 뭐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지만 이렇게 멀쩡한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부셔버렸죠. 이게 이제 2020년 6월 16일 날 일어난 일인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개성공단 철수는 박근혜 대통령 때 2016년 2월에 그 철수를 했습니다. 근데 정작 공동연락서 사무소 폭파는 2020년 6월, 즉 문재인 정권 때 했습니다. 그 폭발을 하기 전에 2019년 11월에 문재인 정권은 그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하는 등 북한에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 이걸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뭔가 김정은이가 문재인 정권에 단단히 삐진 게 있구나. 그게 뭘까 하는 제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파도 돈이 듭니다. 우리도 이런 건물 이런 식으로 폭파한 적이 있죠. 그게 1994년도 남산에 그 웨인 아파트가 남산을 가린다 해가지고 그걸 폭파 철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비용이 300억 원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훨씬 더 들겠죠. 자, 이런 거를 멀쩡한 건물을 그냥 뭐 화가 난다고 폭발을 시켜버리고 이게 다 외국에 다 뉴스로 타전이 되면 외국인이 앞으로 투자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또 이런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입주해라 그러면 업체들이 입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생산 활동을 하겠습니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그냥 놔둬도 되는 거를. 또 이런 시설을 폭파한 게 개성공단 공동연락사무소뿐이 아닙니다. 그 금강산에 현대그룹에서 관광사업을 하면서 건물을 굉장히 많이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일이 어느 날 거기를 방문해서 야, 꼴도 보기 싫다, 저거 다 치워라 해서 2022년 4월에 거기 현대그룹이 지어놨던 건물을 다 철거했다고 합니다. 그거 금강산 관광사업을 자기네들이 추진하려고 그러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지어야 현대그룹에서 지은 것보다 잘 짓겠습니까? 완전히 뻘짓이죠. 그냥 놔두면 되고 거기 현대그룹이 지은 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안 가질 거 아닙니까? 그냥 자기가 화가 나서 그거 다 부셔라, 철거해라, 폭파해라, 이런 뻘짓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뭐 뻘짓이 하나둘도 아니지만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뭐 무슨 사업을 벌였지만 그게 완전히 뻘짓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뻘짓의 끝판왕, 그걸 저는 그 원산 갈마지구 관광지구 건설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갈마지구가 요 왼쪽에 사진이 나와 있죠. 해안이 굉장히 멋있죠. 여기에 요 건물이 보이듯이 일종의 이제 복합 관광단지를 꾸미는 겁니다. 무슨 뭐 놀이공원도 있고 꾸미는 건데 이게 어디냐? 원산이죠. 그리고 이 해변이 우리한테 잘 알려진 명사십리입니다. 이게 뭐 아시아 최고의 해변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김정은은 원산에 대한 애착이 많죠. 자기 이제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김정일이가 남의 부인인 성혜림을 뺏어가지고 이제 김정남을 낳고 살다가 갑자기 또 고용이한테 꽂혀가지고 고용이랑 같이 살았죠. 김정은을 임신하게 되니까 고용이를 원산에다 보냅니다. 원산 특각에다 보내서 거기서 이제 출산을 하고 어린 시절을 김정은이가 원산에서
지내죠. 그래서 원산에 대한 뭐 애착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대한 계획은 이 원산서부터 조금 전에 말한 마식령 스키장,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금강산을 잇는 어떤 뭐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만들겠다 하면서 갈마지구 관광단지를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시작해서 완공을 못하고 2020년에 공사가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됐는데, 외부 골조 공사는 한 80%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야경인 것 같은데 꽤 멋있어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북한 당국이 조금 뽀샵을 해서 외부에 내보낸 사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에 왜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느냐, 뭐 돈도 없고 그렇겠죠. 이것도 역시 속도전을 강조했고 군인들하고 학생들 동원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둘러싸고는 뭐 여러 가지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여러 번 방문해 가지고 현장 지도라고 그러죠, 공사를 독려했는데 결국은 2020년에 중단되고 난 후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거기가 무슨 뭐 꽃제비 숙소가 됐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또 반체제 벽보 이런 게 삐라 그런 게 마구 뿌려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넓은 데서 뭐 제대로 배급도 안 주면서 공사를 시키니까 공사 중에 폭행, 구타, 뭐 여성들도 있었는지 성범죄도 빈발하고 하여튼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업을 둘러싼 뭐 확인되지 않은 소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이가 이걸 의혹을 가지고 계속 추진한 것이 남한 정부에서 지원을 약속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아서 김정은이가 속았다, 그래서 화가 단단히 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은 지금 이제 현재 공사가 중단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조만 세워선 되겠습니까? 안에 관광시설다운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그거 조달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왜 뻘짓이라고 하고 뻘짓 넘버원이라고 그러느냐, 이런 대형 건설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경우가 어디 한두 개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왜 넘버원 뻘짓이라고 그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 왼쪽 위에 사진을 보십시오. 요게 그 하늘에서 찍은 갈마지구 관광단지입니다. 그런데 그 위쪽에 보면은 어떤 도로 같은 게 있지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 사진을 봐도 멋있는 해변가가 있고, 그 해변 뒤에 관광지구가 있고, 관광시설이죠, 호텔 등.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도로 같은 거, 이게 바로 원산 비행장입니다. 지금은 원산 국제비행장이라고 불리는데 몇 편의 국제항공편이 거기 취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비행장이 북한 공군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공군 기지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요 모습이 원산 갈마 비행장에 이렇게 정렬돼 있던 북한의 전투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광지구를 만든다 하면서 이 공군기지로서의 역할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비행기들이 어디로 갔냐? 그 인근의 강다리 비행장이라고 있는데, 이건 비상용 비행장입니다. 지하 갱도로 그 전투기를 경납시키는 뭐 그렇게 크지 않은 비상용 비행장입니다. 공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나겠어요.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공군 기지를 포기하고 지하 갱도로 돼 있는 강다리 비행장으로 전투기를 전부 다 옮겨라. 그러면 저 뭐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전투 의지가 있어 없어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공군의 엄청난 반발을 받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행장을 뭐 국제공항으로 만든다고 관광특구에 대비해서 이렇게 멋있게 정비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해변, 그리고 관광시설, 그 바로 뒤에 비행장이 있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은 혹시 그 북한 공군이 뭐 특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이걸 이용해서 비행기가 뜨고 내리면은 이게 소음 때문에 여기가 온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김포 비행장 주변 주민들도 소음 때문에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 이런 환경을 가지고 무슨 관광 특구가 되겠습니까? 좀 와서 좀 차분하게 쉬고 싶은데 비행기가 계속 이착륙하고 하늘 위로 전투기가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무슨 관광 특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폐쇄시켜 버려야 되죠. 네. 그럼 또 다른 데다가 비행장을 지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얼마나 되지도 않은 그 자원을 이런 쓸데없는 데다가 퍼붓고 수익성이라는 건 하나도 없고 거기에 동원되느라고 주민들의 불만만 쌓아가고 외부인들은 이걸 보면서 아이고 저런 뻘짓을 왜 하나 그런 이제 조롱을 듣고 이런 뻘짓을 김정은이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1984년생이니까 아직 40이 안 됐죠. 39. 그리고 아버지가 2011년에 죽고 이제 2012년에 승계를 했는데 보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런 바보 같은 짓만 하면서 자원은 다 낭비하고 주민들은 계속 굶고 심지어 아사자가 나오는 상황이 온 겁니다. 우리도 그런 면에서는 북한의 경우를 보고 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이런 뻘짓하는 대통령 나오면 나라 말아먹고 국민들은 가난하게 되는 거죠. 하도 한심스러워서 오늘 또 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